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 입니다.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옮기니 김종희, 펴낸 곳은 빅피쉬입니다. 언젠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작나무 채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그때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포스트잇을 붙이다가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기억이 나고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그 중에서 또 읽어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랜덤하게 페이지를 열어서 읽어드립니다 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뒤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작가의 글을 소개하는 리뷰들이 넘쳐났었죠. 마치 400년 동안 사랑받는 자기 개발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 같았다니까요. 얼마 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새롭게 편집되고 번역된 책을 다시 받았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책도 다 읽었는데 이번에는 포스트잇 붙이는 것을 애초부터 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대신 그때처럼 랜덤하게 페이지를 펼쳐서 낭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야말로 우연의 힘에 맡기기로 해봅니다.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그라시안의 조언은 절대 나무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걸 제가 알거든요.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철학가답게 말입니다. 그라시안의 글이 왜 현대인들한테 여전히 읽히는지 궁금하시죠? 그의 글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삶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면모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의 통찰력은 마치 인간의 본성의 미로를 손전등 없이 탈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이 복잡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호불호가 있어요. 분명히 모든 글이 찬성이 되는 건 아닌데 아니야 라고 반박도 못하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글이 400년 전에 나왔다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을 도우며 살아요. 이런 게 진실이라고 알고 배워왔는데 야, 너 속내를 남들한테 많이 보이지 마.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지?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굴지 말고 때때로 뱀처럼 명확하게 살아야 돼. 상사를 네가 이기면 그게 좋을 것 같지? 너 두고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는 건 맞다고 박수치면서 오늘도 책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우연의 힘이 어떤 지혜로 우리를 데려다 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 한 장 지혜의 책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법.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예수의 신부였다. 1601년 벨몬트에서 태어나 18세에 예수회에 입회한 뒤로 21세기 무렵까지 발렌시아 사라고사 대학에서 철학 공부와 신학 공부를 이어갔다. 이었고 25세에 예수의 신부가 된 그는 세상과 인간을 들여다보는 남다른 통찰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펼치며 큰 명성을 얻게 됐다. 불과 40의 나이에 설교자로 널리 알려진 뒤 1642년에 쓴 책 재능의 기술을 선보였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책의 내용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한 개정판을 내놓았다. 바로 사람을 얻는 지혜가 그것이다. 이 책은 훗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되는 불후의 명저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칭하는데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는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대개 인생론을 다룬 책들은 애매모호하거나 이상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타자르의 글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기보다 지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는 보통 사람의 실생활과는 한 발 떨어진 삶을 사는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과 인간관계의 논리를 철저하게 분석해 혼란한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킬 실질적인 방법을 전하고자 했다. 일견 세속적으로 읽힐 만큼 철저하게 현실적인 발타자르의 시각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그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의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필두로 세계를 제패하던 대제국의 위력이 서서히 꺾여가며 쇠락해 가던 시기였다. 오랜 시간 이어진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사회에는 빈곤과 타락, 부정과 부패가 팽배해갔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발타자르는 그저 설교만 전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대중을 위해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한 냉정하고도 지혜로운 조언들을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완성된 이 책은 400년 동안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무명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나머지 직접 스페인어를 배워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극찬했을 만큼 그의 철학 곳곳에서 발타자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니체 역시 이보다 날카롭고 명쾌한 인생 처세서는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발타자르의 가르침을 평생의 지침서로 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도 항상 이 책을 머리맡에 두었다고 한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며 인간관계부터 성공, 동기부여 등 인생의 수많은 고민에 대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한 답을 내놓은 발타자르의 날카로운 통찰에 감탄을 거듭했다.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는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독자에게 자신을 잃지 않고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를 안겨줄 것이다. 아무쪼록 곁에 두고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길 바란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자신보다 빛나 보이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의 장점 덕분에 빛나 보이든 질투심 때문에 멋져 보이든 상관없다. 상대방이 주목받고 영예로울 때 당신은 그의 그림자에 가려질 뿐이다. 달은 오로지 태양이 없을 때에만 밝게 빛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같은 시험대에 서지 말고 자신보다 빛나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라. 처세의 요령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이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마라. 동시에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 가져라. 어제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오늘은 고뇌를 품어 당신이 저지른 보복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일 것.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이해할 수 없거나 손에 넣기 어려운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명품이 귀중한 이유는
쉽게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존경을 얻기 위해서라도 상대방보다 영리하고 능숙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 교만해도 비판받음으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상대방이 미처 판단하지 못해 머릿속이 복잡할 때라면 논쟁 없이 손쉽게 이길 수 있다. 나를 이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상대방은 먼저 당신을 칭찬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도 조금 수월해진다.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로 판단된다. 명예롭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라. 이는 경이로운 일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 후광 덕분에 자신까지 빛나 보인다. 적당히 성실하게, 적당히 친절하게. 간교함 없이 살기가 쉽지 않지만 교활하게 살기보다는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적당히 성실하게, 사람도 적당히 좋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자. 또 남을 괴롭게 하는 일에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 친절한 사람은 쉽게 호감을 사지만 그만큼 속이기도 쉽다. 영악한 면을 보이는 것에도 주의하자. 불행은 불행을 끌어당긴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라. 행운이 머무르는 사람 곁에서 함께 행운을 누리는 자가 현명하다. 한편 불운한 자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멀어져라. 불운은 무분별한 본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게다가 전염될 수도 있다. 작은 불운 하나도 쉽사리 인생에 끼어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현명함을 들키지 마라. 일할 때 현명함과 영리함은 강점이 되지만 저변에 깔린 계산을 타인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눈썰미가 좋은 수완가로 인정했던 사람이 다른 속내를 품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꺼리거나 경시할 것이다. 남에게 들키지 않고 영리하게 일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우고 확신을 품은 뒤에 실행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어려운 일일수록 쉬운 것처럼 하라. 쉬운 일을 할 때는 쉽게 부주의해진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소심함에 용기가 꺾이고 만다. 커다란 책임이 걸린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회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 어려운 일을 외면한다면 이후로는 그러한 일을 살짝만 시도해도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계산적인 행동이 나쁜가? 언제까지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 있을 텐가? 적극적으로 흥정에 나서라. 지성도 필요하지만 협상 자리에서 속지 않으려면 처세의 재능도 필요하다. 비범한 것을 알아챌 만큼 안목이 있는 자라고 해도 오히려 평범함의 미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고고한 자세만 취했다가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상식을 놓치고 만다. 이처럼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흥정의 세계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속지 않거나 비웃음 당하지 않을 정도의 흥정의 감각만은 반드시 익혀둘 것.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일상에서 자본의 이치에 밝아야 한다. 많은 지식을 갖추는 일만큼이나 그 지식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일의 계획, 그 이후의 계획까지 지금 바로 세워두라. 혹시 모를 문제를 예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두면 예상한 만큼 대처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룻밤은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 나중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를 내기는커녕 변명하기에 바쁘다. 옳은 길을 걷기 위해 언제나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숙고하라. 항상 앞을 내다보라. 이 둘이야말로 인생에 자유를 준다. 상사의 체면을 세워줘라. 어떤 승리에도 갈등은 따르지만 상사를 대놓고 이기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보물을 숨기듯이 자신의 강점도 숨기도록 하라. 꾸밈 없는 언행이나 복장으로 가리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지 충고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충고해준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 별에게서 배워라. 별은 아무리 밝게 빛나도 결코 태양보다 더 눈에 띄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당히 물러나라. 떠날 때를 알고 당당하게 물러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 있게 들어선 사람일수록 떠날 때 비참할 가능성이 높다. 배우라면 흔히 등장할 때 박수를 받지만 만장일치의 박수갈채 속에서 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연기를 선보인 자들 뿐이다. 가진 자원을 한 번에 소진하지 마라. 가진 자원을 한 번에 써버리지 말 것.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나중을 위해 일부는 저축해두자.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군이 있다면 당신의 힘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후방 부대는 전선보다 중요하다. 그들은 신뢰와 불굴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자. 인내는 열정보다 많은 일을 한다. 좋은 포도주를 빚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렇듯 훌륭한 통찰과 감성 역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고의 시간을 통해 포도주처럼 멋지게 익어가는 것이다. 한 줌의 인내가
한 말에 두뇌보다 가치 있다라는 네덜란드의 속담처럼 인내와 시간은 힘과 열정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한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한다.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운을 끌어내자. 운을 알아내는 일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운은 대처할 수 있지만 날씨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조심하면 운의 형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 행운은 변덕스럽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로지르기도 해서 쫓기 어려울 수 있다. 용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운을 끌어당기지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운이 피해간다. 운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갈 길을 바꿔 더 나쁜 상황을 피하자.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마라. 한 번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 옳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어리석은 행동은 언제든 멈춰도 된다. 오히려 포기가 빠를수록 좋다.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게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게 고통이다. 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한다. 운명은 항상 변화하고 세상은 무와 같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히 행복할 수 없고 완전히 불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순간의 기쁨과 고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순간. 상황이 심각하다면 점차 진행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때때로 치료 행위가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내버려 두어야 할 때를 안다. 능력 있는 의사일수록 이러한 판단을 냉정하게 내린다. 자연스럽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즉, 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진흙으로 탁해진 연못도 조용히 두면 맑아진다. 혼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배부름보다 배고픔을 선택하라. 감미로운 것일수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보기보다 아직 남아있을 때 남겨두라. 마찬가지로 갈망과 욕구도 완전히 충족해서는 안 된다. 갈망하는 만큼 그 맛을 깊게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조금 맛보면 기쁨이 2배로 늘어난다. 반면 포식하면 기쁨의 질은 떨어진다. 배부름보다 배고픔을 조금 참는 쪽을 선택하라. 괴로워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손에 넣었을 때 한층 더 즐길 수 있다. 단번에 확답하지 않는 습관. 신중한 태도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한 사항도 다시 검토하는 능력을 말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판단이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해야 한다. 처음의 판단부터 되짚어보는 것이다. 재검토하는 동안 판단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다.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때도 신중히 생각한 뒤 판단해야 결과적으로 부탁한 사람도 훨씬 고마워할 것이다.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도
상처를 덜 주기 위해 판단을 조금 미루는 것이 좋다. 또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리자. 모든 면에서 철저히 고려하면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목숨까지 걸면서 남을 돕지 마라. 불운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한다면 나까지 불운에 빠뜨리려 근심을 풀어놓고자 한다고 여겨야 한다. 어려울 때 자신의 짐을 타인에게 짊어지게 하려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거들떠도 안 볼 사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에는 냉정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받지 못할 근심은 없다. 위로 받을 수 없는 근심은 없다. 한 예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복하다는 착각이 위안이다. 겉모습이 멋지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으면 행복하고 못생긴 그릇은 좀처럼 사용되지 않기에 도리어 깨질 일이 없다. 모든 일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의존하는 것은 빚을 지는 일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한다면 악착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마다 숙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 쪽이 편안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에게 빚을 지기 때문이다.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려 하겠지만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의무와 호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힘이 있으면 좀 더 남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도움도 어디까지나 의무는 아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의무를 강요하겠지만 말이다. 텅 빈 내면은 금세 탄로가 난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외모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항상 내면에 두자. 겉모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여 완성하지 못한 집과 같다. 현관은 멋지겠지만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과는 인사를 나눈 후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물론 허울만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척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외모에 감춰진 텅 빈 내면을 금방 눈치채는 법이다. 동의하는 척하라. 상대로 하여금 내가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여기게 하고 그 사이에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려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을 얻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셈이다. 이 전략은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조용히 전진하자. 말투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대화는 매일 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을 쓸 때 신중하게 검토하듯 평소 대화도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옛 사람들의 말처럼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난다. 옷차림처럼 대화도 형식적이지 않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친구 사이라면 이러해도 괜찮다. 그러나 경의를 표할 때에는 그 자리에 예의범절이나 규칙에 맞춰야 한다. 거기에 통용되는 말투에 주목해 적용하자. 말투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은 당신 앞에서 의견을 말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이 언변이 좋은 사람보다 언제나 선호된다. 말수가 적으면 비난도 적다. 상대방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말하라. 한 번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수가 적을수록 받는 비난도 적다. 겸손함은 신성한 것이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입 때문에 실패한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그런 때 진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 진실이라면 부드럽게 말하라. 누군가에게 기쁜 진실이 다른 이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예의 바르게 약간은 과거화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이해가 빠르고 조금의 암시만으로도 충분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자. 진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에는 때때로 진실을 왜곡하는 선택도 필요하다. 과장된 표현은 거짓말과 같다. 과장은 대개 사실이 아니며 무리한 의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과장은 절대 피해야 한다. 계속 이야기를 부풀려 봤자 그 말은 품위를 잃을 뿐 설령 그것이 옳은 견해라도 상대는 그리 여기지 않는다. 사람이나 사물을 과하게 칭찬하면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때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칭찬한 쪽도 칭찬을 받은 쪽도 모두 체면을 잃는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겸손해야 하며 절제된 표현을 신중하게 고른 뒤 입 밖에 내야 한다. 과장된 표현은 거짓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과장하여 전달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라도 그 평판을 잃게 될 것이다. 어줍지 않은 농담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지혜나 유머도 도를 넘어서면 말하는 사람이 웃음거리가 된다. 오히려 진지한 사람이 항상 농담을 달고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농담만 하다 보면 거짓말쟁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말하는 내용의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듣는 사람은 전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견을 말할 때는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하자. 그렇다고 까칠하게만 굴면 호감을 사기 어렵다. 빈정대는 사람보다는 냉철하고 배려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유머는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는 항상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한 태도도 좋지만 때로는 뱀처럼 예리하고 간사한 면도 필요하다. 정직한 사람은 속기 쉽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속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실함의 반증인 경우가 많다. 속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속은 뒤에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유형과 오히려 교활해져서 타인을 속이게 되는 유형이다. 어느 쪽이든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비둘기와 뱀 각각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상한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개념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신중함과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라시아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자기 통제와 절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어요.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요.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요. 모든 일에는 알맞은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거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지식과 학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어떤 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라시아는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좀 셉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고요. 자, 나무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더 현명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othing ever felt as good or as easy as when we were young. Though I felt misunderstood, it was a pleasure running away with you. We were just children acting like a doll, crazy, naive, bold and carefree. We were kids having kids, crazy, naive. It amazes me that we didn't fall apart harder than we did. Now they keep us on speaking terms. We grow and we learn. I have no regrets, only forgets. Oh, a big thank you to life for giving us sand. Oh, when the timing's right, there's no wasteland. Oh, we were just children acting like adults, crazy, naive, bold and carefree. We were kids having kids, crazy, naive. It amazes me that we didn't fall apart harder than we did.
we didn't fall.